사돈 부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참 격이 안 맞아서 진짜 정말 우리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 부잣집 며느리와 결혼한 제 아들이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쪽팔리게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치며 정민이를 키웠죠. 하지만 아들이 그 부잣집 사위가 된 후 그들과 닮아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럼 힘들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35년간 전집을 해왔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 좀 초라한 차림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에 저는 전 뒤집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기름이 팬에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이 새벽 4시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35년째 이 인천 재래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부끄러운 존재일까요? 정민이가 돈 많은 집안 서연이와 결혼한 이후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전이 제일 맛있어 라며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 벌써 나왔네요.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추석 대목이니까 일찍 준비해야죠. 언니도 고생 많으세요. 우리야 뭐 고생이 고생이야. 그런데 명자 씨, 오늘 사돈네랑 식사한다며? 1년 만이지? 순자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정민이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돈들과는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요. 서연이가 간신히 주선했어요. 긴장되겠다. 돈 많은 집안이라며? 네, 좀 그래요. 실제로 서연이네는 강남에서 대형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정민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팬 위에서 부침개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어요. 호박전, 김치전, 동태전. 제가 35년간 정성으로 만들어 온 전들이었습니다. 엄마 손은 정말 특별해. 다른 데서는 이런 맛이 안 나. 어렸을 때 정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 솜씨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장님, 김치전 포장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김치전을 포장하며 저는 오늘 저녁 일을 생각했어요. 과연 사돈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결혼식 때도 인사를 대충 받더니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없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저는 벽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전 6시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불안했어요. 특히 서연이가 어제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까다롭다고요? 뭘 그렇게 까다로워할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명자야,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가야겠다. 건너편 반찬 가게 영순이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죠. 결혼 후 몇 년 만에 첫 만남이니까요. 대답은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오늘 저녁이 순조롭게 지나갈까요? 기름이 다시 팬에서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죽을 떠서 팬에 올렸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며칠 전에 명함을 주고 가신 그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드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드린 명함은 보셨어요? 아, 네. 그런데 정말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저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 PD가 꼭 보고 싶어 한다고 했거든요. 그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기회가 될까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전을 포장해서 가시고 나서 저는 그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혹시 모르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오후 3시, 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서연이네 사돈들과 만날 약속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온통 소박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부터 손끝까지 35년간 전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서민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욕실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샤워를 하며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3번, 샴푸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는 평소 쓰지 않던 향수까지 뿌렸어요. 정민이가 어버이날에 선물로 줬던 비싼 향수 말입니다. 목과 손목에 충분히 뿌렸는데도 왠지 모르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작년에 정민이 결혼할 때 맞춘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다 됐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좀 깐깐하세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오늘은 좀 더 고급스럽게 차려입으셨죠? 이번엔 정말 품위 있게 부탁드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이후 서연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은근히 상처 주는 말들을 했죠. 걱정 마라. 제일 좋은 옷 입었다. 네,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좀 직설적이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정민이가 서연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그때 서연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는데 서연이가 인사하면서도 계속 집 안을 둘러보며 어색한 표정을 짓던 게 기억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민이는 점점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놀러 오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게 되었죠. 전화도 뜸해졌고 와도 금방 가려고 했어요. 정민아, 전 좀 싸가지고 가려무나. 엄마, 서연이가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식으로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했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이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봤어요.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품위 있게 제가 그동안 품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35년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제 전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아들을 키워온 제 삶이 품이 없는 것일까요? 택시를 타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야 할까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잘 차려입으셨네요. 네, 사돈네 만나러 가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좋다고요?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될까요? 제 예감이 틀리길 바랐지만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도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세요.
멀리서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이미 사돈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면서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너무 오랜만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사돈 부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였어요. 사돈 어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느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을 하세요? 네, 지금도 재래시장에서 전집을 하고 있어요. 벌써 35년째예요. 아, 그러시군요. 순간 테이블 위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 부부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동정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아니에요. 정민이 키우면서 보람도 있었고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중학교 나왔습니다. 사돈 부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내내 불편한 시선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서연이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시고 저도 이화여대 출신이거든요. 학력을 자랑하듯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정민이도 참 착한 아이더라고요.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왔고 명문대는 아니지만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저희는 원래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긴 한데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사돈 부인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계속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했어요. 정민이가 어릴 때부터 전을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김치전을. 제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실례지만 정말 이런 곳도 우리 집안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사돈 부인은 계속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격이 안 맞잖아요? 이런 곳에서 재래시장 이야기나 듣고 있어야 하나요? 바쁜 사람 앉혀놓고 말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심해요? 그쪽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돈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체면이요? 그럼 재래시장 하는 사람은 체면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잖아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때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민이가 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사돈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과하세요. 정민아, 너 마저. 지금 분위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민이가 저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어요. 아,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쪽 벽에 머리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사돈 부인이 혀를 차며 정말 민망한 애라고 중얼거리는 소리와 정민이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링거 바늘이 손등을 찌르는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삐삐삐 모니터에서 나는 기계적인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어나려고 하니 어깨와 목 뒤쪽이 욱신거렸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사돈 부인의 격이 안 맞다는 말. 정민이가 사돈 편을 들며 저를 밀쳤던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간병인이라도 있나? 둘러보니 병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침대 옆에 물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몇 통 있었는데 모두 순자 언니나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정민이나 서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인데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평소라면 지금쯤 시장에서 추석 대목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35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전집 하나로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언니였어요. 명자야, 괜찮아? 정민이한테 들었는데 병원에 있다며? 응, 괜찮아요. 뭔 일이야? 자세히 안 말해주던데. 사돈네랑 싸웠다며? 순자 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응, 좀 그랬어요. 혼자 있어? 정민이는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어요. 뭐, 아들이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순자 언니가 화를 냈어요. 괜찮아요, 언니. 곧 나올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박이며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지? 35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냈고 누구에게 손 벌린 적도 없이 살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문득 정민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언제부터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서연이와 만나면서부터였나요? 아, 그래. 이제 저도 격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돈 많은 집안 사돈들 앞에서는 재래시장 전집 할머니가 격이 안 맞는 존재인 거죠. 그때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제 입고 온 옷을 정리하면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며칠 전 단골 할머니가 주신 명함이 나왔어요. KBS 아침마당 음식 코너 담당 PD.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특별해요. 꼭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잠깐, 왜 제가 주눅 들어야 하죠? 35년간 손님들이 맛있다고 인정해준 제 전이 정말 형편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매일 찾아오는 단골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 그 할머니처럼 방송에 나오라고 권하는 사람들까지. 제 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어야 하는 걸까요? 명함을 꽉 쥐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와서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들도 저를 버렸고 사돈들도 저를 무시하고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위해 살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진통제 때문인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30살 즈음에 정민이를 임신했을 때의 제 모습 말입니다. 명자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몇 년 전 암투병하다 먼저 간 남편이었어요. 생전 건강하던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여보, 이제 안 아파? 응, 그래. 우리 명자 씨. 많이 힘들었지? 남편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 하지만 정민이가, 사돈들이, 명자 씨,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따뜻했어요. 이제 명자 씨 인생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말이야. 제 인생을요? 그래. 지금까지 아들 위해서, 나 위해서, 남 눈치 보면서 자기 인생 못 살았잖아. 이제부터라도 영자 씨 위해서 살아봐. 여보, 손을 뻗었지만 생전 남편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명자 씨, 기억해. 내 손에서 나는 전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의 증거야. 그리고 내 실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외치며 잠에서 깼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생전 남편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라.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저는 그 명함을 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KBS 아침마당인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단골 할머니를 통해 소개받았는데요. 재래시장에서 전집을 하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아, 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분이시군요. 정말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PD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나와도 될까요? 저는 그냥, 물론이죠. 김 할머니가 계속 추천해 주셨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일주일 후, 저는 KBS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은 인천 재래시장에서 35년간 전집을 운영하고 계신 박명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MC의 소개에 따라 저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명자 할매입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 경력이시네요.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팠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매일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와, 정말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35년간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이 냄새, 이 소리,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이라는 확신이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이죠. 그리고 35년간 쌓인 경험이고요. 누군가는 이런 게 격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PD님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혹시 홈쇼핑 쪽에도 관심 있으세요? 홈쇼핑이요? 네, 제가 아는 홈쇼핑 PD가 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런 진짜 실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아, 그 명자 할매점 맞죠?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자야, 대단해졌네. 순자 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꿈속 남편 말 맞았어요. 제 실력은 정말 어디서든 통하는 거였습니다. 출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자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순자 언니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요?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당당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맞습니다.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방송이 단순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준 거였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전집 규모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옆 가게 2개를 더 임대해서 대폭 확장했어요. 시설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위생시설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새로 고용한 젊은 직원 미경이가 감탄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미경아. 두 번째로는 전 레시피를 완전히 체계화했습니다. 35년간 손으로만 하던 일을 정확한 계량과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미경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대박? 대박 정도가 아니야. 전국 사람들이 제 전을 찾게 만들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의지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홈쇼핑 채널 MD 김대리라고 합니다.
홈쇼핑이요? 네, KBS PD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전통 음식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한번 미팅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진짜 기회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일주일 후 홈쇼핑 회사에서 미팅을 가졌어요.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들과 마주 앉으니 처음엔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사돈들 앞에서 주눅 들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거든요. 박 사장님, 저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상품이에요. MD가 제가 가져간 전을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이 깊은 맛은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어요. 진짜 장인의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제가 평생 무시당했던 그 손맛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진출하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위생 인증, 포장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위생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포장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와 미팅하고, 브랜드명도 정했어요. 명자 할매전.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름이었습니다. 방송 리허설을 거듭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35년간 해온 일이 방송에서도 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 말이죠. 방송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프라임타임이었어요. 사장님, 떨리시죠?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려. 하지만 기대돼. 이제 복수가 시작되거든. 정말 그랬어요. 떨리면서도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 무렵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홈쇼핑에 나온다며? 정말이야? 그래서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는걸요. 명자 할매전. 브랜드명을 중얼거리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10초 후 방송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준비된 전 재료들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5, 넷, 셋, 둘, 하나, 큐. 빨간 불이 켜지며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천 재래시장에서 35년간 전집을 운영해 오신 박명자 할머니입니다. MC의 소개에 따라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명자 할매입니다. 할머니, 35년이면 정말 대단한 경력이시네요.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팠어요. 그럼 오늘 직접 전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떠서 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기름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35년간 전을 부치며 굳어진 이 손, 기름에 그을린 이 손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손놀림이 예술이네요. MC가 감탄했어요. 35년간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이 냄새, 이 소리마저 명절의 맛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전국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요. 명자 할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이죠. 그리고 이 손에 밴 35년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격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순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연출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2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었어요.
방송 시작한 지 20분 만에 1000개가 넘는 전이 모두 팔렸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시청자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MC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주문은 계속 들어왔어요.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명자 할매,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래시장의 전집 할머니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자 할매가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나 보자. 사돈들이 제 방송을 봤을까요? 정민이는, 서연이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 그래서요? 대단해. 정말.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는걸요.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제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명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시장이 유명해지겠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언니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명자야, 재미있는 소식 들었어. 뭔데요? 서연이네 회사 말이야. 요즘 좀 시끄럽더라고. 무슨 일인데요? 운전기사한테 갑질했다가 뉴스에 나왔다는 거야. 그것도 서연이 아버지가 직접. 제 가슴이 쿵했어요. 복수는 제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데 식품회사라 타격이 클 거래. 순자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가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저를 격이 안 맞다고 무시했던 그들이 드디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 할매전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최고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서연이네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 갑질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비판이 쏟아졌고 대형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여전히 제가 직접 전을 부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미경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네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요. 파산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갑질 논란이 이렇게 커지면 식품회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오전 10시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오나 했는데 엄마, 정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했던 양복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 냉정하게 물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서연이네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난 관심 없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당분간만.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민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잠시 후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사돈 부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사돈 부인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저를 격이 안 맞다고 했던 그분이 말입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가 망해서 채무자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사돈 어른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들이 일어나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격이 안 맞다고 했죠? 재래시장 사람은 품격이 없다고. 사돈 부인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리고 정민아, 넌 그때 누구 편을 들었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50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격에 안 맞는 점 팔아서 번 돈이에요.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엄마, 그게 무슨. 그날 밤 네 엄마는 죽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격이 안 맞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 그날 박명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정민아, 너도 그날 내 마음속에서 죽었어. 정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는 남남이다. 제발, 나가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지글거리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제 이 냄새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전을 뒤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그들 모두 죽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제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박명자 할머니의 놀라운 복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무시당했던 것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통쾌한 이야기를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 후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명자 할매전은 이제 전국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브랜드가 되었어요.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상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72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명자 할매의 인생 역전기라는 제목으로 자서전도 출간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하다고? 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이는 어떻게 지내니? 오빠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가 깊게 인사하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주 어쩌면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저 잘했죠?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어요. 35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결국 제 자신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시장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명자 할매점 본점.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재래시장 전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삶의 훈장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사장님, 내일 아침 방송국에서 인터뷰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70대 여성 사업가의 성공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다. 72세에 시작한 제 이모작은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다. 박명자. 인천 재래시장에서 35년간 전집을 운영한 사장. 명자 할매전의 창립자.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사는 여자. 그날 정말로 그들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 위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내일 할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인생은 자신을 찾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인터뷰에서 할 첫 마디를 미리 연습해 봤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5년간 매일 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좁고 답답한 곳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희망의 터전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그들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진짜 박명자는 그날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72세, 아직도 꿈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